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WPF 4.0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게 된 박용준 강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강좌는요, WPF, 윈도우즈 프리젠테이션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의 WPF고요. 버전은 최신 버전인 4.0을 기준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단넷 기반,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의 기술을 사용해서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고 싶다. 크게 어떤 애플리케이션 만들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든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든가 했을 때,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가장 향상된 기술 중에 하나가 WPF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같이 WPF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합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PF를 시작하는데요. 강의 환경은 제가 윈도우즈 7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윈도우즈 7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0을 설치된 환경에서 강의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WPF인데 갑자기 선수학습을 제가 실버라이트로 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WPF가 먼저냐, 실버라이트가 먼저냐 했을 때 원칙적인 건 WPF가 먼저죠. 그래서 WPF의 부분 집합이 실버라이트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은 이제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실버라이트를 학습하고 나서 플러스 알파, 즉 실버라이트 할 수 있는 모든 웬만한 기능, 거의 모든 기능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WPF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학습하는 게 오히려 더 낫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선수학습을 제 실버라이트 강의를 선수학습으로 먼저 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선수학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C샵을 공부하고 나서 바로 WPF로 올라와도 되겠는데요. 그래도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어떤 재물 코드에 대한 XAML에 대한 사용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버라이트 기초 과정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제 이 강의를 듣고자 하신다면 실버라이트 강의를 먼저 듣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수학습은 제가 일반적이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WPF가 먼저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고 실버라이트를 먼저 선수학습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WPF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WPF는 윈도우즈 프리젠테이션 파운데이션의 약자고요. 말 그대로 윈도우즈 기반의 프리젠테이션 부분, UI 단이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데요. 겉에 보여지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겉에 보여지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WPF예요. 자, WPF 이전의 기술을 살펴본다면 윈도우즈 폼, 즉 흔히 얘기하는 비주얼 C샵이라든가 비주얼 베이직 닷넷 폼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전에 GDI 플러스라든가 그 이전에 MFC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윈 API로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을 가지고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사용하는 거는 윈도우즈 프리젠테이션 파운데이션이, 즉 WPF가 버전 4.0까지 제공하는 버전 4.0이라는 이름의, 이거는 WPF의 버전이 1.0, 2.0, 3.0, 4.0이라기보다는 단넷 프레임워크 4.0이다 보니까 WPF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음할 때 WPF 4.0으로 발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중에서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가장 최상위 버전이 WPF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가지고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는 WPF가 기준점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가지고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는 ASP.NET의 실버라이트가 기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기술이 크게 뭐다? 크게 두 가지 종류가 현재 시점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물론 단넷 환경 기준입니다. 10년 전 이전에 만들었던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만든 기술을 따지지 않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의 단넷 기반의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거는 크게 두 가지다. 즉, 윈도우즈 폼과 윈도우즈 프리젠테이션 파운데이션, 즉 WPF, 이 두 가지 기술이 윈도우즈 클라이언트, 즉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윈도우즈 프레젠테이션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능을 다 포함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은 재물 기반입니다. XAML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예요. 즉 C# 코드로 인터페이스 모양을 만들지 않고 선언적 프로그래밍 방식인 XAML을 사용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듭니다. 즉 셀버라이트라든가 WPF는 다 재물 기반으로 그 XML 기반의 재물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 만드는 게 선언적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요. 그런 어떤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꾸밀 때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닌 뭐 익스프레션 블렌드 같은 도구, 디자인 도구를 사용해서 좀 더 화려한 기능의 인터페이스를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바인딩 관련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방법에서 추가적으로 재물과 연동하는 데이터 바인딩 기법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WPF에서는 2D 또는 3D 그래픽 요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3D 같은 경우는 좀 약하죠. 어떤 그 실제 3D 전문 도구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어쨌든 그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에서 3D 효과를 주고자 한다. 2D라든가 3D 효과를 주고자 한다. 그럴 때 관련된 그 재물 코드, 즉 뭐 C# 클래스들을 다 제공한다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의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에서 멀티미디어라든가 애니메이션 돌리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죠. 뭐 그냥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정적인 윈도우즈 폼 기반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만들었다 보면 WPF에서는 멀티미디어라든가 애니메이션을 윈도우즈 폼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삽입하는 게 아주 손쉽고 뭐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 그 다음에 WPF에서는 어떤 문서를 다룬다든가 프린팅 기능을 적용하는 문서라든가 프린팅 기능을 적용하는 관련된 API들을 뭐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어떤 그 문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그 문서 안에 있는 기능을 프린팅을 뭐 여러 가지 기법으로 프린팅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맨드라는 기능을 제공해서요. 뭐 예를 들면 뭐 카피라든가 페이스트 기능 같은 게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에서 기본 기능이다 보니까 이런 기능을 만들 때 뒷부분에서 우리가 다 살펴볼 내용일 텐데요. 커맨드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뭐 카피, 복사, 페이스트 또는 뭐 F1 눌렀을 때 도움말 뜨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손쉽게 어떤 기능을 구축해 줄 수 있는 거를 커맨드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우티드 이벤트라고 해서 뭐 이벤트 버블링이라든가 이벤트 캡처링과 같은 기능을 제공해서 만약에 재물 코드다 보니까 안에 있는 기능에 의해서 부모 요소로 뭐 이벤트 버블링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이벤트가 전파하는 기능을 활용할 거냐 또는 금지할 거냐 이러한 기능도 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WPF는 가장 최신의 기술이지만 혹시나 기존의 윈도우즈 폼, 윈폼과의 호환을 위해서 WPF에서 윈폼의 컨트롤과 호환해 줄 수 있는 기능을 내부적으로 그 인클루드, 즉 포함이 시켜져 있기 때문에 혹시나 기존의 윈도우즈 폼에서 사용하는 어떤 컨트롤들을 WPF에서 사용하고 싶다. 그런 기능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WPF는 뭐 그 엔진 자체가 이제 처음에는 뭐 새로운 건 아니었었고요. 원칙적으로 이제 .NET 프레임워크 3.5에 3.0에 추가적인 그 프레임워크로 이제 보셨으면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WPF가 하나의 그 .NET 프레임워크 안에 있는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프레임워크로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 핵심 DLL 파일들을 뭐 따져본다면 뭐 프리젠테이션 프레임워크라든가 프리젠테이션 코어 또는 밀코어라는 이름의 이제 그 프레임워크들, 그 DLL 파일들이 핵심 WPF를 돌리는 핵심 클래스들의 집합으로 보시면 컴포넌트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쨌든 윈도우즈 클라이언트를 만드는 거는 크게 두 가지다. 윈폼이라든가 WPF 또는 그 두 개를 혼합하는 건데 혼합하는 거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윈폼 기반으로 WPF 기반으로 갖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면 인터페이스 차이점이죠. 그래서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윈폼의 기본 인터페이스 이 정도 모양이라면 WPF는 이렇게 리본 메뉴와 같은 좀 더 화려한 스타일의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사용하는 기능들로 이제 더 뭐 유저 인터페이스 UI가 좀 더 향상되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어떤 목표는 같습니다.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는 목표는 같지만 둘 다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이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둘 다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뭐 윈폼 이전에는 뭐예요? 제일 많이 썼던 게 비주얼 베이직 6.0으로 수많은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들어 왔잖아요. 그게 업데이트돼서 윈폼 그게 업데이트돼서 WPF라고 보시면 된다라면, 즉 가장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다 보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많은 기능들 또는 기존의 기능들을 다 포함을 해서 좀 더 그 손쉽게 어떤 애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게 WPF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면 당연히 WPF 기반으로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을 권장하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WPF를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죠. WPF로 항상 제 강의에서는 거의 첫 번째 실습이 항상 헬로 월드였었잖아요. 그래서 WPF 기반으로 헬로 월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서 간단하게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C 드라이브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PF4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 놓고, 자, 여기서 강의에 관련된 WPF 관련된 모든 소스는 여기다가 모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요. 시작에 모든 프로그램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0을 열고요. 자,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0을 열고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비주얼 C샵 언어를 사용해서 비주얼 C샵이 윈도우즈 카테고리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거 두 가지. 자, 여기 이미 두 가지 모양이 다 보이네요. 즉 윈도우즈 폼스 응용 프로그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윈폼이고요. WPF 응용 프로그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WPF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NET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만든다라는 것은 윈도우즈 폼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거냐, WPF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거냐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WPF를 우리가 학습하는 거니까 WPF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놓고요. 자, 위치는 저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에 WPF4라는 폴더에다가 제가 원하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로젝트의 이름은 WPF 접두사 붙이고 헬로우 월드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서 WPF 헬로 월드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하나 WPF 응용 프로그램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WPF 같은 경우도 실버라이트 애플리케이션처럼 재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작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재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 작성이 되고, 그래서 제 솔루션 탐색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 구조는 WPF 헬로 월드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f.jmol 파일에서 애플리케이션 전체에 대한 그 구성을 선택해 줄 수 있는 f.jmol 파일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하나의 윈도우즈 폼, 즉 WPF 폼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메인 window.jmol 파일로 하나의 그 WPF 응용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네요. 이게 기본 모양으로 보시면 되겠죠. 제가 만약에 기본 모양으로 살펴본다면 메인 윈도우.jmol 페이지를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삭제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한 상태에서, 만약에 WPF 헬로 월드라는 프로젝트에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렀을 때, 그래서 윈도우즈 폼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윈도우즈 폼을 선택해 주게 되면 기존의 윈도우즈 폼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WPF잖아요. 그래서 WPF에서는 WPF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게 되면 WPF의 창, 윈도우라는 항목이 뜨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좀 전에 제가 지웠던 메인 window.jmol 파일이랑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취소 버튼 눌렀을 때 WPF 헬로 월드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추가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윈도우라든가 페이지라든가 유저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항목들이 기본으로 메뉴에 뜨죠.
요 메뉴를 사용을 해서 개발해 주시면 좀 더 빨리 메뉴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새 항목에 가서 하셔도 되고 창에 가서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창을 선택을 해서 윈도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그냥 기본값이었던 거 그냥 frm 메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냥 메인 윈도우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frm 메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WPF에 윈도우를 하나 만들었다면 얘를 시작 폼으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작 폼은 어디에서 f.jmol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스타트업 URI라는 이름의 속성 값이 하나 보이죠. 여기 부분을 뭐로 변경을 시켜줘야 되냐면 frm main.jmol 페이지로 변경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 변경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만약 여러분들이 클래스 이름을 하나 만들었다. frm main.jmol 페이지를 시작 폼으로 두고자 한다면 f.jmol 페이지의 스타트업 URI 부분에서 frm main.jmol 페이지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기본 모양으로 실행시켜주고 싶다면 F5번 또는 컨트롤 F5번 눌러서 자, 빌드를 시켜주시면 자,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frm main 제가 만들어 놓은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이 그대로 기본 모양으로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웹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저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기반으로 하나의 폼이 뜬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메인 윈도우.jmol 페이지에 대해서 어떤 모양을 만든다든가 뭐 기능 같은 경우는 다 뭐를 사용해서 다 제물 코드를 사용해서 디자인한다든가 또는 자, 왼쪽 도구 상자를 사용해서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을 사용해서 자,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제물 기반으로 이제 대부분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타이틀 부분을 예를 들면 처음으로 작성해 보는 WPF 응용 프로그램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요. 자, 여기다가 자, 버튼 하나 떨어뜨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버튼의 이름은 btn ok로 한번 버튼의 이름을 잡아보고 버튼의 컨텐트는 뭐 클릭하세요 라는 이름의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모양으로 버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의 뭐 호리즌탈 얼라이먼트는 센터로 잡고 그 다음에 버티컬 얼라이먼트도 센터로 잡아서 자, 버튼의 고유 크기만큼 자, 버튼의 모양을 한번 잡아보고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버라이트랑 약간 이제 죄송한 말씀 중에 하나가 혹시나 실버라이트를 안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강의를 선수학습 안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게 좀 어색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실버라이트랑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똑같은 내용인데 다만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이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레이아웃 관련된 거는 다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거 다 있으니까요. 자, 물론 제가 하면서 자, 뭐 레이아웃도 다 한번 다뤄보고 컨트롤도 다 달아볼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 자, 코드 비하인드 페이지로 들어가서 제 솔루션 탐색기에서 CS 파일에 가서 자, 클릭했을 때 메시지 박스로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이라든가 안녕하세요를 출력해주는 기능으로 구현해주고 싶다. 그러면 frm main.jmol.cs 파일에 들어가서 자, 생성자 컨스트럭터에서 자, 뭐를 이벤트를 한번 주도록 하죠. 버튼 OK에 대한 클릭 이벤트 플러스 이퀄 탭 눌러도 되고 또는 뭐 샌더의 아그스 goes to 만약에 간단하게 메시지 박스를 출력해주고 싶다면 메시지 박스 show 해서 뭐를 사용해서 그냥 안녕하세요 하죠.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 박스를 출력하는 이벤트를 하나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언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렇게만 이제 잡아놓으면 이렇게 되고요. 해서
자, 클릭하세요 버튼 눌렀을 때 안녕하세요라는 이름의 메시지 박스를 출력해주는 간단한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한번 해봤어요. 자,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면, 그래서 자, 기존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왔던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WPF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자,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윈폼,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헬로 월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세요라는 이름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안녕하세요라는 이름의 메시지 박스를 출력해주는 간단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만들어 본 예제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그 WPF의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은 WPF의 그 뭐뭐뭐.재물 페이지를 사용해서 모든 디자인, 모든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모든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0, 비주얼 스튜디오 2010도 뭐 어떤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WPF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비주얼 스튜디오의 그 이제 어떤 시작 페이지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게 다 이제 어떤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WPF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WPF를 사용해서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거는 모든 거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재물 기반으로 어떤 모양 관련되는 뭐 메뉴라든가 상태바라든가 도구 모음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그리드라든가 모든 모양 같은 경우는 다 재물 코드 기반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코드는, 그거에 대한 기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여러분들 C# 경험, .NET 프레임워크 사용 경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WPF에서는 .NET C#에 대한 이런 명령어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WPF는 윈도우즈 프리젠테이션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WPF의 고유의 기능들을 설명드리지 이러한 C# 명령어들은 이미 뭐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고 WPF의 고유 기능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자, frm main.jmol 페이지 이런 식으로 그 애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윈도우즈 탐색기를 열고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PF4에 WPF 헬로 월드라는 이름의 솔루션 파일에 들어가서 빈 폴더에 디버그 폴더에 가보면 이렇게 자, WPF 자, 현재 프로젝트가 WPF 헬로 월드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빌드가 되는 순간에 WPF hello world.exe 파일이 여기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좀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기능이 하나의 exe 파일이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하세요 했을 때 안녕하세요라는 이름의 메시지 박스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이런 기능이 이게 이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했을 때 이 프로젝트, 이 소스를 WPF hello world.exe 파일만 있으면 이 기능이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WPF hello world.exe 파일이 실행이 되려면 해당 컴퓨터 이 exe 파일이 실행되는 컴퓨터에 반드시 뭐가 깔려 있어야 된다. 우리가 .NET 프레임워크 4.0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NET 프레임워크 4.0의 프레임워크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거는 지금 WPF 4.0 즉 .NET 프레임워크 4.0 기반으로 이제 그 빌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빌드 자체가 .NET 프레임워크 이제 4.0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응용 프로그램 탭에 보시면 이렇게 .NET 프레임워크 4.0 클라이언트 프로파일 즉 .NET 프레임워크 4.0이 설치가 되어 있는 프로젝트에서 현재 WPF hello world.exe 파일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실행시켰을 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자, 제일 간단한 WPF의 헬로 월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WPF를 사용해서 하나의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보면 여러분들의 기존 경험들, 즉 그 재물 코드에 대한 사용 경험 또는 C샵에 대한 사용 경험 또는 .NET 프레임워크의 수많은 클래스에 대한 사용 경험을 그대로 WPF라는 이름의 즉 윈도우즈 프리젠테이션 파운데이션 자, C샵 기능을 사용한 그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은 WPF로 간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으니까 자, WPF 가지고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사용하는 여러가지 경험은 WPF의 기능 고유 기능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다? 기존의 .NET 프레임워크 사용 경험, C샵의 명령어 사용 경험으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C# 또는 .NET 프레임워크를 많이 사용해 오셨던 분들은 역시 WPF도 손쉽게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그냥 간단하게 WPF 헬로 월드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제가 WPF의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